확실히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강에너지 충전을 오셨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똑똑하게 건강 챙겨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님은 유산화 비즈니스로 인생을 바꾸시고 가슴 끓는 유산화의 비전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유산화의 에너자이저 에이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권현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1시간 반 정도 이상 좋은 정보 드리기 온 권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계신데요.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시간은 내가 평소에는 바빠서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평소에 염려되고 있는 건강이 어떤 게 있어요? 네, 평소에 염려되시는 거. 아 진짜요? 그럼 요즘에 진짜 뇌질환 되게 많대. 뇌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되게 많은데 산부인과 질환 또 자 우리 맨 뒤에 계신 간 건강. 간 건강 관심 많아요. 자 좋아요. 자 또 오늘 아침 일찍 오셨는데 네. 고지혈증하고 네. 당뇨. 고지혈, 당뇨. 네네. 또 비만 아까부터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자 또 뭐 있어요? 또 어떤 거 관심 있으세요? 암. 그다음에 요즘에 진짜 3명 중에 1명은 암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관절. 자, 또 저 여기 나중에 오늘 뒤에 앉으신 분 우리 제가 좋아하는 저기 고혈압. 장. 변비. 또 뭐 관심 있어요? 거의 다 나왔죠? 통풍도 해주세요. 통풍. 자, 우리 오늘 강교수였는데 뭘 관심 많이 대신에 얘기했어요. 좋아. 오늘 평소에 건강에 뭐 관심 있으세요? 다 나왔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는지 방법을 조금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이 없어도 사실은 어떻게 산대요? 오래 산대요.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살면 괜찮은데 지금 오래 살면서 어떻게 오래 산대요? 질병으로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은 70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어딜 다니면서 진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70대라고 하면 오래 사는 거는 오래 살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다들? 저는 건강하게 한 85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통 100세라고 얘기하니 제가 올해 46이니까 앞으로 제가 한 50년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저희 남편도 저랑 1살 차이니까 50년 더 살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17, 19이니까 걔네들 못해도 80년 이상씩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지 질병을 오래 살지는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오래 살면서도 사실은 매일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젊어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데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 아래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나 이런 질병들 떠안고 그 중에서 많이 죽는 이유를 봤더니 우리나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2위가 뭐예요? 심혈관, 당뇨.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들이 여기 만성들 쭉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위가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에요. 유독 우리나라가 암 1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병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주변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면 아마 가족 중이나 지인 중에 암이 하나씩은 또 있으실 거고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나 50년 더 살고 남편 50년 더 살고 아이들 기본 80년씩 더 살면 한 가족 안에 못해도
한 2, 300년 이상 더 살 몸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몸을 원하면 내 몸의 작은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건강 뭐부터 시작된대요?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자, 세포가 뭐냐면 우리 몸을 지금 우리 만지면 다 이거 뭐냐면 다 세포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약 몇 쪽의 세포가 있대요? 여성은 한 28쪽, 남자는 한 37쪽의 세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이 건강한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계통, 기관, 조직, 세포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필요한, 자 우리는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요 작은 단위에 있는 한 30조가 되는 세포들이 원하는 것만 잘 알면 얘네들 잘 관리하면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내 몸도 건강해질까 안 할까요?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세포가 좋아하는 걸 뭐를 보면 되는데 세포는 사실 우리가 보면 영양을 공급하라고 나와 있어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산소로부터 내가 보호할 수 있는 힘, 안 좋은 상황이나 환경을 안 만들면 건강한 몸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면역력 때문인데요.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핵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핵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몸에 퍼져서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라는 게 존재해요. 면역세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면역세포가 쫓아와서 잡아서 쟤를 실제 입원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대신세포는 많이 먹는데, 그죠? 기생충이 들어왔어요. 레몬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아까 아무 걱정하셨는데 세포를 내 면역세포가 저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병을 이기는 면역력의 핵심. 건강한 면역세포를 가지는 방법은 딱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잘 싸고, 세 번째는 잘 자고, 네 번째는 잘 씻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네 가지를 잘 하는 것이 건강. 자, 뭐래요?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씻고. 자, 요거 네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던 거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자고도 잘하고 계세요. 그쵸? 못 자는 분도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잘 먹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건데 뭘 잘 먹을 걸 얘기할 거냐면 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먹는다는 건 어떤 게 잘 먹는 거냐면 내 몸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먹는 게 잘 먹는 거죠. 내 몸이 좋아할 거, 내 몸에 필요한 걸 찾아서 먹어서 내 몸이 갖고 있는 힘을 높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잘 잡아먹을 수 있거나 잘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럼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이 뭔지를 좀 알면 좋은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뭘 배웠냐면 영양소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거대 영양소, 단백탄수화 지방 이런 거 비제 영양 배운 적이 있는데 보시면 거대 영양소가 뭐냐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열량을 만들고 몸의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빵, 밥, 고기 이런 것들. 미량 영양소가 뭐냐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 영양소 같은 걸 미량 영양소로 불러요. 그리고 영양소의 필수 영양소로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물과 그리고 식이섬유가 지금 WH에서 권장하는 거의 7대, 8대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는 잘 먹냐면 꼭 필요한 거대 영양소가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보이죠? 그러면 탄수화물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아침에 밥 먹으시는 분, 빵 드시는 분 다 있겠지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아침에 애들 밥 안 먹이고 가면 공부 잘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대. 왜냐면
뇌에서 쓸 수 있는 열량 영양소는 포도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보내면 애들이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어떤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 역할도 해주고 뇌의 열량원이 되고, 그리고 근데 탄수화물이 과잉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돼서 옆구리에 허벅지에 다 붙어 계신 거예요. 아까 비만 얘기하신 분 계시죠? 지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잉여가 많으면. 자,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은 당연히 내가 먹으면 신체 에너지를 전환되는 게 탄수화물과 비슷해요. 단백질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근육과 혈액을 구성하고 면역을 높이는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탄수화물 똑같이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긴 한데,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게 좋을까요? 단백질 비중이 높은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탄수화물 좀 줄이고 단백질 늘려먹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다. 그래서 단백질 적게 먹으면 면역이 약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몸무게의 키로수를 보면 1kg당 한 1.5배 정도 드시면 돼요. 1.8 정도. 내 몸무게가 한 60kg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는 한 70에서 80g 정도 드셔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지방인데요. 지방은 우리 몸에, 자, 내 몸에 있는 지방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없어졌으면 좋겠죠? 근데 살 너무 빠지면 얼굴에 살 없으면 빈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방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어디에 필요하냐면, 여기 지방의 기능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론 에너지 전환도 굉장히 높습니다. 1g당 9칼로리 남들보다 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체온 유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체온 유지가 왜 중요하냐면, 체온이 유지가 돼야 면역 기능이 유지가 되고 몸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뇌가 좀 으스으스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긴장되고 수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혈관이 수축돼서 갑자기 빡빡 쓰러지시는 분들 계세요, 안 가세요? 그래서 몸이, 혈관이랑 모두 경직된단 말이에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 장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차. 장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몸의 정상적인 체온 유지는 내 몸의 기능의 전체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좋은 지방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살로 그냥 바로 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양소도 물론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사실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 거의 없어요. 자,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것들 좀 알면 좋은 것 같은데,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비타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용성, 수용성 나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방이 녹아서 몸에서 쓰여지는 걸 지용성이라고 부르고요. 기름에, 물에 녹아서 쓰여지는 걸 수용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뭐든지 과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많으면 독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몸은 뭘로 되어 있는, 체액이 물로 되어 있어요. 혈액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몸에 물로 전환돼서 쓰고 남으면 나갈 수 있는 형태면 괜찮은데, 몸이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용으로 기름을 녹여서 쓸 수 없는 거라면 체내에 쌓일 수 있어요. 쌓이는 것들이 간이나 심장에 쌓이거나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종류가 뭐가 있냐면, 비타민 A, D, E, K. 그러면 과용하면 안 되는 것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비타민 A는 눈에 망막에도 필요하고 피부에도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비타민 A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되죠? 임산부가 안 돼요. 임산부들은 비타민 A를 과용해서 먹게 될 경우에는, 그 대규모 임산부 실험으로 2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57명 중에 1명꼴로 기형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의 독성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어떤 것도 못 쓰게 하냐면, 주름 개선용 화장품, 레티놀계 화장품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레티놀이 비타민 A를 정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태아에게 오면 기형출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57명 중에 1명꼴은 엄청난 데이터죠. 그래서 비타민 A가 들은 영양제들은 보통 보면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하고 드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량이 아니면 괜찮지만, 고농축을 오래 먹으면 안 돼서 주의할 영양소고요. 대체할 수 있는 걸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걸로 대체 섭취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까 그 면역세포에 기여할 수 있는 비타민 D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비타민 D는 햇빛을 만나면 합성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햇빛을 안 만나려고 두르는 나라들 많죠. 히잡 두르고 있는 나라, 아랍 이런 애들보다 우리가 비타민 D가 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외 활동도 많이 안 할 뿐더러 정말 몸에 보이는 것 자연산을 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이 되려고 하면 정말 자연 지수가 높은 한 2시, 12시부터 2시 사이 요 한 간격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직접적인 자외선과 피부가 맞닿아야지만이 피부에 있는 이 효소랑 합성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워 계신 분 없죠? 야외 활동 많이 안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소화기계 암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호흡기 계통의 암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와 동시에 소화기계 암, 위암 대장암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첫 번째로 그 한 김에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비타민 D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활성형이 비타민 형태로 먹으면 좋은데 표시 성분에 고르실 때 비타민 D3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먹어도 바로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는데 비타민 E는 뭐냐면 토코페롤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코페롤은 뭐의 구성 물질이냐면 우리 모든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에요. 피부가 좋아지길 원해 아토피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E를 꼭 반드시 먹여줘야지 세포 재생이 됩니다. 상처가 나요.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어디에 좋냐면 생식기에 모든 점막에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식기가 좀 안 좋거나 남성분들도 생식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도 저게 세포막을 형성하고 새로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난임인 분들한테도 비타민 E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비타민 K가 뭐냐면 혈액의 응고도 돕고 실제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인데 K도 K1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까 비타민 E를 얘기하시면서 빠진 게 있는데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천연을 고르신다고 하면 표시 성분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D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성분은 천연이에요. 근데 D 알파 토코페롤 사이에 DL 알파 토코페롤 되어 있으면 그건 합성이에요. 천연이 좋아요, 합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고르시는 안목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과 C, 베타카로틴이 있는데요. 우리 많이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비타민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막 메가도스 요법 해가지고 이광재 교수 하루에 6,000mg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비타민 C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 한 2-3시간 간격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자주 먹는 게 좋을까요?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뭐 하나 있냐면 변이 좀 묽어져요. 그래서 변비에 있는 분들은 우리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으면 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B군은 B군 복합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영양소 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B군은 1부터 10위까지에 대한 복합체가 다 들어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비타민 B군은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서 말했던 이 질환들 중에서 비만부터 각종의 이것들이 내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전환되는 힘이 부족한 건데 그 전환과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비타민 B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뭘 많이 먹게 하냐면 비타민 B군을 많이 먹게 하고 심지어는 축구선수들은 풀 경기 반 뛰고 나오면 빨리 회복률 높이기 위해서 B군 주사를 따로 맞아요.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이거 다 정형외과에서 맞는 거 다 이 비타민 B군 주사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B군은 그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하시기 좋고 많이 먹어도 무해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많이 들어있는 걸 고르시기 좋아요. 근데 보통 시에 나와 있는 영양제 B군이 1mg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할 때 최소 10mg 이상 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야지 효과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자, 비타민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라고 해서 내 몸의 손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유사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이 대사가 될 때 조효소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 생화 반응을 할 때 촉매제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미네랄인데요. 미네랄 종류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구리, 아연 이런 걸 다 미네랄을 불러요. 그러면 미네랄도 되게 중요한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비만과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대요. 내가 좀 무기력하고 처지고 우울감이 느끼면 미네랄 부족해요. 특히 수면장애 있는 분들은 뭐 많이 먹어요? 칼슘. 잠자기 우유 한 잔 따끈하게 그 칼슘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고 또 비타민 합성에도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내 몸에서 전기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역할, 각종 이렇게 전달적인 역할을 해요. 수축, 이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뭐가 떨린대요? 눈밑이 떨려. 이거 다 알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 근데 마그네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완작용을 하는 거, 수축이완작용에 도움을 주는데,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내가 만약에 마그네슘만 딱 먹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 마그네슘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칼슘이 같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마그네슘만 부족해서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걸 먹으면 상대적으로 내 몸에 있는 칼슘은 고갈되겠죠. 그럼 칼슘 부족 진화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전과 이런 반응을 좀 이해하면 같이 복합으로 들어있는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네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네랄 같은 경우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들어있는지 보고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네랄 역할 중에 또 뭐가 있대요? 중금속 배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거에 중금속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산과 염계 균형. 내 몸에 약 알칼리성을 이렇게 유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체액의 이동. 우리 몸에서 이 삼투압작용이 일어나요. 제가 일요일날 마라톤을 뛰었는데요. 풀코스 40.195를 뛰고 왔어요. 근데 그 마라톤을 뛸 때 그 마라톤을 뛰는 그 운동선수들은 뭘 보냐면 탈수를 염려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뭘 먹냐면 소금사탕을 먹어요. 그만큼 나트륨이 내 몸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이 손실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미네랄 종류는 신경 써서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런 미네랄들이 보통 지금 아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몸의 부피를 늘리고 여러분의 에너지 빵빵하게 해주는 이런 영양소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아침 먹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은 안 먹었을 수 있다. 어제 먹은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어제 3끼 동안에 하루 종일 먹었던 것 중에서 밥빵, 고기 같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많은 걸 많이 드셨어요. 과일, 야채나 미네랄 중에 많은 걸 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보통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네랄 결핍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미네랄 결핍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는 것도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가 안 돼 있어. 특히나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미네랄 양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 몇 프로가 3분의 1이 그 밥빵, 고기 같은 그걸 많이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야채를 먹고도 부족한 증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과 2알이면 됐던 그 영양소가 지금은 13알을 먹어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시금치는 한 달을 먹었던 것들 지금 몇 달 먹어야 된대요? 19달.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야채 많이 먹이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데 애한테 시금치 한 줄기 먹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지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애가 이 한 줄기 먹기 힘든데 지금 19줄기를 먹인다는 건 엄청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족이 단순하게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육 발달 과정 또는 우리 신진대사 과정 부족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미나 했던 역할들 중금속 배출이라든지 염기나 이런 유지라든지 이런 거 모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복숭아도 52개를 먹어야 된대요. 이게 지금 토양 영양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저도 촌년이라서 제가 촌에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러면 농사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풀이 나서 잡초를 맺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땅을 갈아엎어서 뭘 뿌리냐면 배추제를 뿌려요. 두 번째는 또 배추를 키울 때 배추가 구멍이 뽕뽕뽕 다 나는 것들을 원해 안 원해요? 안 원하기 때문에 배추벌레 방지하기 위해서 씨를 심고 나면 해충 방지제를 또 뿌려요. 그러면 토양 자체에 지금 식물도 자랄 수 없는 환경, 해충도 자랄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이제 씨를 넣어서 이걸 씨 틔우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자라는데 영양소가 필요한데 영양소도 토양 자체의 양분의 공급원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땅 속의 영양분은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이런 것들이 땅속 유기물들이 그걸 분해해야지 영양소가 만들어지는데 예전 같은 경우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었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겠죠. 동물들도 묻었죠. 지금 다 뭐하죠? 화장하죠. 자, 거기다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고 싼 걸 어떻게 뿌렸어요? 밭에 뿌렸죠. 이게 다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돌려보내면서 선순환 시켰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내가 싼 거 밭에 뿌리지 않죠. 그러면 이 영양소의 리사이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태인데다가 그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재원도 잡초가 자라야 그 잡초가 썩어서 양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썩게 만드는 벌레들이 거기
이게 자라야 있어야 적어도 그것들이 분해 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땅을 파서 지금 벌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그럼 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농작물을 키우냐? 폐비 같은 걸 쓰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안 쓰고요. 요소, 질소 같은 유기화합물 비료를 씁니다. 합성 화학 비료를 써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화학 비료를 써서 조성을 맞췄지만 그것들이 양육이 돼도 그게 내 몸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해서요. 내 몸의 구성 요소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이 먼저 발생하지 흡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영양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그게 100%내 몸의 구성과 일치하는 게 아니면 저항이 발생하게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을 보게 되면 뭐가 흡수율이 높아요? 천연. 내 몸이 원래 구성해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양분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족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에 지금 감자는 몇 프로 감소했대요? 100%. 감자는 엉덩이만 키워주는 영양소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균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뭐라는 건 알았는데 이것들을 내가 음식을 잘 먹으면 음식 경로를 통해서 입에서 들어오면 내가 위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간을 이렇게 해서 간에서 분해 혈관에서 보내서 이렇게 배설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영양소가 덩어리로 들어오죠. 이것들을 소화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작게 덩어리로 나눠져요. 이게 나눠져야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세포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분해하려면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효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효소와 주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비타민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분해되고 또는 전환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이걸로 전환이 잘 돼야 안 돼요.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얘네들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를 안 태워진 것은 내 몸의 잉여로 남겠죠. 그러면 안 태워진 몸에 계속 남는 그것들이 내 몸에는 내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잘 전환돼서 혈관 가서 세포에 영향을 줘서 세포 자체가 막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 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게 우리 몸의 화학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많이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얘의 부족 얘를 챙기고 얘네를 챙겨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량 영양소가 많다 그랬어요? 미량 영양소가 많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대량 영양소보다는 미량 영양소가 많았어요. 왜? 과거에 우리 어머님 고기 많이 먹었어요? 풀떼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대량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하기 힘들었어. 근데 지금 현대는 뭐가 많아요?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먹거리를 조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결핍이 뭐다? 비타민 미네랄을 부족한 게 지금 현대인의 영양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질환들이 다 어떤 질환이냐면 이 현대인들 영양 결핍으로 생기는 만성 질환, 대사 질환으로 규명하고 있어요. 이 병증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만성 폐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먹거리로 생긴 부족으로 대사가 안 돼 생긴 질병이라고 의사들이 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먹거리로 섭취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되고요. 국수가 52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야채로 밸런스를 맞춰서 먹으려고 하면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몇 접시 이상 먹으래요? 5접시, 대접시로. 가능하신 분.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족을 인지를 하고 내가 그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영양적인 공급을 세포에 주는 게 첫 번째다. 근데 얘만 문제가 되면 병이 그럼 안 생겨야 정상인데 그거 말고라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든지 외부 환경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그러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거. 이미 생긴 문제에 되거나 발생한 환경에 대해서 내 세포를 지킬 수 있는 힘. 자, 그럼 세포를 유해 요소, 안 좋은 요소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세포를 딱 보면요. 세포가 이런 모양이에요. 다 알 건 없고요. 그냥 막이 있고 안에 핵이 있고 밑쪽으로 애를 받쳐서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럼 세포가 말 그대로 이 세포 구조 안에서 세포 자체가 항산화제를 먹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다는 걸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이게 건강한 세포는 이 모양인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다 이 모양인 건 이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 몸에서 염증이 높아요라고 하는 건 염증 세포가 많다는 얘기예요. 염증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뭐가 손상되어 있어요? 세포막이. 그래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 자, 세포막이 손상되거나 하면 뭐가 온대요? 감염. 이런 모든 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관에 그 세포가 정상이 아니라 손상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손상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이 세포가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게 만성화되면 어떤 세포로 발전하냐면 부전세포라고 해서 기능을 아예 못하는 세포가 돼요. 신부전, 단부전. 아예 그 기능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포막이 손상되면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도 손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전이 되면. 근데 더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막이 아니라 안에 핵까지 변이가 되면 그게 종양세포고 암세포가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부터 막아야 돼요? 1차적으로 염증부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기에 있어서 염증을 관리하고 순환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게 하는 기전이 있어요. 자, 우리 자동차가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 그리고 산소에서 여기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에너지를 움직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산소가 만나면 우리 몸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가 저거만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동시에 뭘 만드냐면 배기가스를 만들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우리 몸은 어떨 것 같아요? 방구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 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 폐기물이 나오듯이 안 좋은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숨을 쉬는 중에도 생기고요. 이 호흡하는 것도 지금 화학작용 만드는 거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생겨요. 운동을 할 때도 생겨요. 내 몸에서 어떠한 구동이 될 때마다 그 부산물로 쓰레기 폐기물처럼 뭐가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럼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 것과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힘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활성산소가 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돼. 어떤 때 많이 생기는 잘못된 식사를 하거나 오염물질, 과음, 약물 뭐 이런 것들 생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죠.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행복하다, 아주 좋아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렇죠? 순간순간 받는 스트레스도 활성산소를 만들고요. 노화 이런 것들이 다 받아놓은 거예요. 제가 40대 1구를 뛰는 순간 저는 활성산소가 4시간 반 동안 생긴 거예요. 그 고연증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언나네. 이런 것들이 과하게 생기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상적인 세포들을 막 공격을 해 모든 시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정상 세포에다가 아까 어제 본 것 중에 지방이 많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활성산소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정상 세포에다가 지방질 음식에서 추천 성분을 넣었더니 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손상이 됐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왜 문제냐면 정상적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활성산소라는 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활성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기는데 이 수십 개, 수만 개가 가만히 안 있고 하루에 세포 한 개당 하루 수십만 번씩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포벽을 무너뜨려서 염증처럼 벽을 허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약한 부위가 생기면 눈알 공격이 오면 항만변성, 목내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몸에 약한 부위 공격돼서 방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질병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활성산소를 아까 해서 몸에서 중화시켜 줄 수 있거나 배출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서 활성산소 중화 물질, 항산화제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산화 방지 항산화제. 그래서 산화라는 건 세포에 손상을 주는 것들, 그걸 방지해 주는 것들이 항산화제라는 물질인데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 물질이 이렇게 전자가 6개 있는데 이 전자를 활성산소에 주면서 정상산소처럼 안정화시켜서 불규칙하게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중화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건 수시로 생기는 뇌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줄 때 굉장히 탁월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항산화 비타민이 있고 항산화 미네랄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라는 성분도 따로 있고, 근데 보통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일반적인 비타민 미네랄보다 30배에서 40배 농축된 영양소면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자, 셀레늄 뭐라고 부르면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자, 비타민 E 항산화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상 세포에다가 이제 지방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다 여기다 항산화제를 주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효과에 대한 걸 기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건강한 세포가 되려면 부족한 영양 플러스 뭘 먹어야 되냐면 세포의 구성을 할 수 있는 영양소,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도 공급도 필요하지만 세포에 손상을 주는 물질에 대한 중화할 수 있는 유해 요소에 대한 방어 능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같이 먹어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그것들 자체가 비타민 미네랄. 우리 아까 부족한 영양이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해서 먹는 것들은 내 몸에 가장 건강한 최소의 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사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존에는 병원에 가서 막 째고 고치고 이런 수술에 대한 그 의료가 되게 발전했다면, 이제는 본질적으로 내 몸을 이해하고 의학적으로도 현대의학 자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기능의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몸이 갖고 있는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촉발 유인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도 많단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만 가려고 하고 째고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항암제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몸의 원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즉각적인 증상만 완화해주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대증요법은 증상에 대한 대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증상에 기반한 치료가 아니라 이제 그리고 그런 치료들은 뭐라고? 모든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근본 원인에 기반한 치료와 개별적인 전인 치료, 그러니까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 걸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학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활성산소 너무 중요한데 식사 환경이 먹거리도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 자체가 지금 뭐에 변형이 많아요? 유전자 변형. 그리고 토양 오염에 해양오염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퇴비 같은 거 쓰는 것도 동물 그 배설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항생제 같은 걸 엄청나게 써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가금류라고 해서 가둬놓고 키우는 모든 것들, 오리, 닭, 소, 돼지, 닭. 그 가금류가 여러분 농장주라고 하면 3개월마다 출하되길 원해요? 6개월마다 출하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조숙천 이렇게 쓰는 호르몬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병이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염증이 같이 가둬놓고 키우면 바이러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나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산 환경도 이 농작물을 키우면서 농약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농약, 항생제, 호르몬, 첨가물, 그리고 진짜 정말 키우는데 환경에서도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제조하는 것들, 가공된 식품, 식빵 그런 것들 먹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것들도 아예 순리 안 맞는 사료를 쓰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얘를 다 고사하고 여러분들조차도 굉장히 쉬운 거, 빠른 거, 편한 거, 안 좋은 걸 선택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 자, 제초제를 흡수해 그대로 갖고 있는 GMO 콩옥수. GMO 콩옥수수는요, 그냥 그걸 그대로 흡수해서 그걸 기억한대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GMO 옥수수 1위가 누구야? 우리나라예요. GMO 수입 1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증상은 아직 없지만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대처하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안에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소화기 계통이 있었어요. 장, 변비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잘 먹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잘 싸고를 한번 가볼 건데요. 잘 싸고 안에서는 잘 먹는 게 잘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몸의 온도가 몇 도냐면 36.5도죠. 만약에 내가 먹은 것들이 잘 소화 분해되지 않고 내 몸에 머문다는 건 그건 쓰레기고, 여기서 부패다 부식이 일어나면 독소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에 1일동 했다, 손 1일동 이상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건 배설될 물질이 내 장 안에 머무는 순간
더운 여름날 우리 개수대에 음식 쓰레기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걸 끓고 썩고 냄새 나죠? 아무리 더워봤자 기온이 33도를 넘어가지 않죠? 우리 몸 몇 도예요? 36.5도죠? 여기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썩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스는 물론이요, 유기화학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장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 건강에서 변비가 되게 많고요. 특히나 장내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들, 특히 육류 좋아하시는 분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장 안에서 화학적인 걸 만나서 장 점막을 굉장히 빨리 손상시키는 것도 원인이 돼요. 그래서 잘 살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소화기관의 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 소화기관은 소장과 대장으로 이루어져요. 소장은 뭐 한대요? 소화를 시키고 음식물에 대한 영양소를 흡수한대요. 자, 대장은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이 운동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대장이 막 이렇게 운동해서 밀어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장은요, 육물을 유리유리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운동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 체온만 낮아도 떨어져요. 근데 여기 먹고 있는 거 뭐야? 빵. 자, 내가 오늘 배가 고파서 급격하게 배가 고프면 식빵 하나 샀어요. 밤식빵을 하나 사가지고 먹었어. 그럼 밤식빵이 부피는 이만하지만 먹고 나고 다 씹고 나면 입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위에 들어가고 소화돼도 장까지 갔을 때 장에서 소화 분해되고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다가 빵 하나 던져서 풀어보세요. 물 대야에다가 빵 하나 던져놓으면 그게 다 풀리면 변의 형태를 띨 만한 물리적인 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장에서 초입에서 요만한 그 배설물 나가야 될 그 찌꺼기들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분해해서 씹고 먹고 나면 입에 남는 거 별로 없죠? 근데 입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야채 먹으면 막 줄거리 같은 거 씹히죠? 그래서 섬유질 같은 것들을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기가 육류와 단백질 분해돼서 나와서 썩을 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오래 머물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쌈 싸서 먹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양이 늘어야지만 대변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WHO에서 식이섬유를 그 필요 영양소 얘기했던 이유는 현대인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별도로 먹거나 식이섬유 많이 함유한 것들을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 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장은요, 장 점막은 이렇게 육모로 또 작은 점막으로 잘 커버가 되어 있어서 뭐만 흡수해야 되냐면, 건강한 육모는요, 유익균으로 뒤엎여 있어서 잘 분해된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각종 면역물질과 현존의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건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장의 점막을 통해서 뭘로 혈관으로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팅되어 있는 게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뭘로 코팅되어 있다 그랬어요? 유익균으로. 근데 장에 유익균이 많지 않거나 장 점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이 갭이나 이 틈이 벌어져서 육모 자체가 손상이 되면 이 틈으로 온갖 음식 쓰레기나 각종 독소들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죠? 혈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자체가 질병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들의 증상이 뭐냐면, 내가 좀 두통이 좀 많다, 자꾸 피곤하다,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 안에는 장 건강에 문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뇌 건강, 주의 결핍, 과다 행동장애도 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 장애라든지 변비, 설사,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특히나 증상 중에 무릎이 아프다는 증상이 장누수 증후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절, 왜냐면 관절염으로 오니까 이게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염증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으로 올 때 관절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관절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들이 장 건강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잘 사는 거 더불어서 내 몸에서 어쨌든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독소가 돌아다니면 내 몸에서 그것들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간이, 아까 간 건강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간은 내 몸에서 살균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음식이 들어오면 다 내재된 독소가 있죠. 그러면 간에서 그걸 살균 해독해서 혈관으로 보내서 아까 영양소 전환을 시키는 건데, 이미 내가 먹은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간으로 보내서 얘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장을 내가 잘 싸지 못하면 다시 그게 어디로 타고 들어오겠어요? 혈관.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독소가 인지가 되면 그걸 다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죠. 근데 간에서 위에서 내려요, 밑에서 쳐받쳐서 다 해결을 못하면
그게 혈관 타고 더 돌겠죠. 그러면 뇌문맥으로 가요. 그러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성 두통 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 황달이라든지 눈을 이렇게 독소가 차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 건강에 간 건강에 우리 헤팟이라는 성분은 소화기랑 연결되면 간은 소화기가 돼요. 이해가시죠? 해독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 살균 작용을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죠. 혈관이 얼마나 된대요? 지구 두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데 아까 보시게 되면 혈관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 분해해서 누가 운반해줘야 돼요? 혈관. 그래서 혈액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섭취해도 물론이고요. 지금 제가 뭐 하나를 더 띄웠냐면 이 혈관 건강 때문에 드시는 약물들이 되게 많아요. 고혈압제부터 뭐 되게 많은데 약물들 때문에 내가 이 혈관을 궁극적으로 혈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물로 대체할 경우에는요. 그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그 약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쓰이냐면요. 드럭 먹으라고 해서 내 몸의 영양소를 손실시켜버려요. 영양소 하는 역할 중에 아까 뭐 있어요? 해독 살균적인 거, 중분해 배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작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물이 들어오면 이것도 내 몸에 독소로 인지가 되면 얘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영양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안 넣어주면서 약물적인 걸 자꾸 넣어주면 그 약물이 다시 내 영양소를 먹는 드럭 먹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라서 이런 것들을 내가 위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위가 안 좋을 때 위에 맞는 효소를 드시는 게 차라리 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게 되면 그것도 통해 드럭 먹어처럼 이렇게 손실도 되지만 부작용까지 같이 생긴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도 한번 같이 찍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영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버드대 공중보건팀에서 뭘 내놨냐면 우리가 현대인들의 식생활은 너무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도 음식이 갖고 있는 영양이 본질적으로 부족하니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필수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그래서 한 20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를 우리 이제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건 이제 필수예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가정의학과라든지 TV만 틀면 뭐 먹으라고 많이 얘기 나오죠? 이제는 의사들도 식생활 안에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뭘 선택해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분들 종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모르기도 힘들고요. 맞아요.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많으세요? 맞아. 네, 외국의 경우에도 생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라일 맥윌리엄이라고 하는 박사가 캐나다 보건부 장관의 권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평가해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캐나다 국민들은 이 가이드북을 참고로 해서 영양제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에서 영양제의 라벨에 쓰여 있는 함량이 실제 제품 속에 들어있는 그 함량과 일치하는지 실험을 해서 합격한 제품과 불합격한 제품을 공개를 해서 이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안전하게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는데 뭘 느끼셨냐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권하는 걸 먹는 게 중요할까요? 검증되거나 뭔가 확인된 걸 먹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캐나다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이 나라의 재정과 연결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여기서 선택해서 보시겠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뉴트리서치라는 이 비교 가이드북에서 가장 1등 비타민을 알려진 게 유산화 비타민입니다. 자, 전 세계에 몇 개를 비교했냐면 1,600개 브랜드를 이 비교 가이드북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그 브랜드별로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의 의미는 효능, 유효성, 안전성, 성분 함량 이런 것들 기능적인 것까지 다 비교해서 총 16가지에서 18가지를 비교했을 때 별 5개 만점을 받은 회사가 있고 별 하나, 두 개, 16개 중에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두 개가 만족하면 별 반 개 정도 받아요. 그랬을 때 회사는 별 5개 만점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광고하는 브랜드들도 사실은 우리 싸게 먹는 센트를 있죠. 센트륨 영양제가 싸요. 저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미국 가면요. 센트륨 영양제가 8불, 9불, 11불 이래요. 마트에 판매되는 가격. 근데 한국에서는 3만원, 35,000원, 43,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나 딱 봤을 때 10,000원짜리 영양제에 얼마나 많은 유효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싼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에 필요한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유효한 성분들을 온전하게 어떻게 내 몸에 넣어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걸 봤을 때 그 점수원 중에 적급한 점수를 받은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싸다고 그냥 기대하고 먹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런 영양소들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가 내 몸에 먹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영양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에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는 건 개인 편차가 다 틀리는 걸 확인할 수 없지만 항산화 능력이 있는지 정도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동일한 비교표에 The following video shows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on living organisms and the protection provided by different supplements. To start, 7 apples were sliced and placed into individual cups of water, each with a different supplement. Changes that are seen in the apples are due to a process called oxidation. Oxidation can be seen in the browning of a cut apple. Once the flesh of the apple is exposed to oxygen, free radicals are released and cause cell damage. Free radicals are atoms that are no longer stable and cause damage to other atoms or cells. This damage is thought to lead to cancer, neurological changes, and other health problems. Antioxidants are able to bind to these free radicals, preventing them from doing further damage. After 5 days, the cell damage done to the apples is obvious, as is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by the tested supplements. These changes are a natural process. Imagine the changes occurring to human cells when exposed not only to environmental toxins, but also smoking, drinking, poor eating habits, and other unhealthy activities. Be careful of your choices when it comes to supplements. Most do not deliver, and what you buy is a waste of money. This leaves only one question. Which supplement do you want protecting your body? According 자, 동일 상황에 비교를 한 거고 사과는 쉽게 발견을 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갈변을 시키는 산화 요인을 얼마나 이 영양소가 제거할 수 있는지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심지어는 자 센트륨하고 물하고 유산화를 해놓은 실험 안에서는 물보다 물에 담근 사과보다 센트륨이 더 심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먹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양제의 선택은 내 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영양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인 거예요. 분별 있게 선택한 제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 왜 유산화일까요? 일단 유산화는 창립자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질병과 고통을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던 한 분이 세포 영양학자로서 연구소에서 이분이 했던 역할은 뭐였냐면요. 1974년도부터 인체의 세포를 임상을 할 수 없이 세포 배양을 직접 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갖고 실험할 수는 없으니 세포 배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해서 쓰고 있는 전 세계 30여 종이 넘는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단의학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자체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를 진단에 성공하셨는데 이분 자체가 병을 진단하는 것도 너무 탁월했는데 사실 이분의 가족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페인성 질환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하다 보니 어떤 거는 똑같은 세포가 똑같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얻어올 질병에 걸리고 어떤 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병에 걸리는 게 중요해요?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걸리게 하는 거에 니즈가 있으셨는데 안 걸리려고 하고 영양 상태만 좋으면 우리가 아까 느꼈다듯이 세포 상태만 좋으면 그 힘이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선물 받은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 배양을 해봤대요. 세포 배양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시중엔 영양제만 잘 먹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말이 시중에 영양제 그 가치를 못하니 우리는 원래가 연구소에서 그런 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배양했던 영양 포뮬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세포 배양이나 분열을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브랜드에서 나온 게 유산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년도에 기반된 걸 가지고 브랜드가 나온 게 1992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세포 영양 전문 회사로서 미국에 있는 저희 직접 생산 시설을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사고요.
연구 개발부터 임상 제조 유통 모든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술과 어떤 제품의 임상에 있는 회사들, 자, 우리가 영양제 선택해서 고를 때, 자, 예를 들면 아몰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종근당에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전문성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모레가 화장품 전문회사에서 영양제 전문회사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종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양제 하나만 포커스를 가지고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만의 전문 개런티하신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유산화는 진단의학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인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제조, 유통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진이 몇 명이냐면요. 150명이에요. 연구진 이 150명은 어떤 숫자를 나타내냐면 월급쟁이로 실제 소속되어 있는 월급 받는 연구진이 150이고요. 우리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연구 기반을 투자하고 했던 900명이 넘어요. 지금 자, 한 사람의 전문성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분야에 말 그대로 임상영리학자부터 유기화학자부터 다 구성해서 만든 제품으로 내가 검증된 제품을 경험하는 게 내 세포에 내 몸에 가장 유용함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자체 병원을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말 건강적인 사람한테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미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산업피부병원은 2000년대 설립된 병원으로서 전 세계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비타민과 해독 치료를 가지고 암 환자나 중증환자 치료로 유명해서 2006년도에 KBS 9시 뉴스에 기획 보도된 병원이 저희 병원이에요. 여기에 가시게 되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타민 요법과 해독 치료를 가지고 치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브랜드의 가치가 이미 전 세계 25개국에서 경험과 또 소개를 통해서 활발하게 브랜딩이 되어 있는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구멍가게 아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 정보 제공에 대한 걸 우리가 허수로 얘기할 수가 없죠. 단순 상장이 아니라 상장한 이후로 60배 이상 성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유산의 성장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싶냐면 내 몸의 효능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떤 영양제도 특허로서 자 여기 구글에 특허번호를 검색하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수면과 관련된 메인성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구성물로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인간 수명, 우리가 아까 그래서 매일 늙어 죽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내 몸이 자, 안 죽을 수 없고 안 늙을 수 없겠지만 덜 늙을 수 있고 늦게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으로 이런 것들을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So everything that we do starts with the cell. The cell is the basic of all living organisms. It's a very fragile structure, but it's also very manipulable. The cells are very intelligent. They can sense. So there are many receptors in the wall of the cells. The communication is both outgoing and incoming. Any signal that we give to our cell or that they send to each other can have huge impacts on our overall well-being. We are always trying to upgrade our products. The Essentials is one that constantly receives upgrades. We went through every single ingredient on the label, and is this enough? Is there another ingredient that we can put in that will help with bioavailability or help this ingredient do what it does? We research to find out what is the optimum dosage for each of the ingredients. And it's a lot of work to nail down specific depths. They have to do the cell study and clinical study. We were looking at these herbal ingredients that were known to activate antioxidant systems. And so instead of just giving the traditional antioxidants, vitamin C, vitamin E, we had this herbal complex that was working through your internal mechanisms to fire up antioxidant processes. We call this activation process Intelligence technology. There are millions of different cell signaling pathways in our bodies, and all of them are sending signals up and down and through your body. It can be difficult to have a signal be heard through that noise. And so with the Intelligence blend in Cell Essentials, our goal was to help that specific NRF2 signaling pathway
be heard above the noise. Cell Essentials is an evolution of USANA's nutritional technology. So it's got the benefits of both the vitamin mineral technology, the very best, the antioxidant technology, which we perfected over the last 30 years, plus new cell signaling technology that we've developed over the last decade. And IntelliGen's technology is still in its infancy, but we've still got many decades left of development. There's so many permutations, so many options that we can do with improving human health. It's a major step towards our greater goal of empowering everyone to proactively take control of their health. 여기서 보여지는 이 시리즈 기술 자체가 어떤 기술이냐면 단순하게 뭘 먹는 것들이 내 몸에 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뭘 연구한다 단순하게 그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는 게 그 영양소가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까지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별성은 뭐냐면 저희가 외부 항산화제 공급은 물론이고 내 몸 자체에서 내 몸의 기능을 높여주고 효소가 기초 수명 연장과 노화 원 기전의 자체를 억제하고 만성 질환의 감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치가 그래서 세포에게 영양도 주지만 세포를 또 보호도 하고 그리고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키워서 재생을 돕고요. 그리고 세포가 갖고 있는 아까 그 우수한 치유 체계를 읽어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걸로 효과적이라는 입증을 받은 특허가 아까 인쇄 기준을 하시면 돼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받은 상만 해도 이 업계에서 800개 이상의 전문성 인정받은 1등 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가치조차도 미국의 식품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가장 까다롭고 하이 밸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식품, 기능식품, 의약품 제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식품 전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전문업체 등록되는 물론이고 제조 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그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거 그 기능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만 인정하거나 어떤 고시된 게 아니라 모두가 표준화해서 쓸 수 있는 그 확인을 하고 싶으실 텐데 의사 처방 전에 제 제품의 기능성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의사가 약전에 처방전으로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6년 연속 브랜드 대상부터 케이크부터 다 받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여의서가 말했던 컨슈머랩 소비자 인증 단체에서도 6년 이상 1등을 하고 있는 유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몸이 자산인 사람들이 우리만 몸이 소중한 건 아니고 몸의 기능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몸의 몸값이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5,600명이 넘는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자기 몸의 손상 회복과 기능 향상을 선택해서 먹는 브랜드로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로 유산을 꼽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정호 선수부터 이상원 선수부터 날만한 분들이 다 있는데 이정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상원 선수 몸값이 얼마예요? 1,500억의 사나이잖아요. 자, 1,500억의 사나이가 누가 후원해준다고 함부로 여행지 먹어야 안 먹어요? 못 먹겠죠. 그런데 자기는 유산을 통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본인이 좋아서 주변에 소개해서 자기 주변의 선수들은 직접 구매해서 사 먹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산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까 벌써 종합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비타민 미네랄 부족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부터 먹어야 되나 고민된다고 하면 나의 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 영양 에센셜즈를 드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센셜즈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아침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면서 최적의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게 헬스피라는 성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지용성, 수용성,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포를 가지고 내가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7가지 항산화, 식물 추출물까지, 파이토kim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흔하지 않거나 많이 안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크롬 있죠, 크롬. 이게 뭐냐면 당화 억제 영양소예요. 그래서 당뇨, 소아당뇨부터 임시성 당뇨부터 현대인들이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되게 노출되기 쉬운데 이 크롬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셀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암 환자들이 손상된 걸 회복하기 위해 항산화제로 주사 맞는 게 셀렌 주사예요. 그런데 셀렌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브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순환적인 거 아니라 환원 기전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몰리브덴이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영양제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올리브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래서 이 영양제를 먹으면 내 주기를 조절하면서 산화하는 작용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주기적인 생리작용이 따박따박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배란통이라든지 통증이 있었던 거 다 없어지시는 게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9는 이렇게 복합체로 조금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요. 비오틴은 탈모, 예방, 영양소, 엽산은 임산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용량 먹으면 안 되죠. 요만 먹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C도 500mg, 아까 비타민이 항산화제도 지금 빨간색은 다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저 정도의 영양제를 내가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감자 189개, 바나나 85개, 생굴 연어 3kg, 표고버섯 600g, 포도 20송이. 이게 어렵겠죠?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영양적인 가치조차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다 대사되고 소화되지 않으면 내 몸에 다시 내독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합 영양제에 대한 제품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을 텐데 확실하게 이 제품의 차이가 있습니까를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영양 성분표만 비교해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영양제와 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영양제와 다른 회사들의 제품, 이거는 아메이 제품이고 이거는 뉴스킨 제품이에요. 종합 비타민 저희가 가격이 좀 더 비싸거나 조금 차이가 있는 제품들인데 기본적인 함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그 A사의 제품, 아메이 제품 WX는 한 93,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3만원대 제품보다도 함량이 더 적게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영양 성분이라고 하면 저희도 35,000원 충분히 드시고 추가로 오메가 6까지 드실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영양소의 생체 활성도나 흡수율이 96%가 있고 30%가 있고 52%가 있는데 어떤 거 드시겠어요? 96%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전반적인 영양 상태에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산화 건강, 혈압 건강, 종합 건강, 이문 건강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오메가3예요. 제가 오메가3 좀 한번 오메가3 전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 혈관 건강화제가 지구 몇 바퀴 돌아있다 그랬죠? KTX 속도로. 그 혈액에 대한 그 길이만큼이나 관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혈관 건강에 가장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효능이 높고 또 머리카락 100분의 1 정도의 모세혈관까지 투과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성분으로 포도씨 추출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포도씨 추출 제품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호르몬 C300을 통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준도 유지시켜주고 심혈관계 및 혈액순환을 지원해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씨 추출물을 하고 있는 제품이 없냐? 있어요. 타사에. 그쵸? 근데 타사와 유산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형 자체가 형태가 저희가 굉장히 작아서 흡수율이 또 틀리고요. 또 포도씨 추출물의 효과성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C가 결합했을 때 2배, 3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이걸 넣고 별도로 비타민C를 다르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의 제형을 섭취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 특허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살리면서 편의성도 또 가져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하면 비타민C는 몸에 금방 배출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원료를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서 한 가지의 원료로만 쓰면 한 가지 형태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배출되는 시간이 같겠지만 유산화에서 쓰고 있는 폴리비타민C는 폴리라는 게 다양한 비타민C를 여러 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차로 흡수되기 때문에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위에 대한 효과도 떨어지니까 위에 대한 자극 떨어져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다음은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유, 달걀, 치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100% 몸에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의 몸에 오메가라고 하는 성분은 C3만 있는 게 오메가 3, 6, 9가 있어요. 3, 6, 9가 있는데 6, 9 먹으라는 얘기 잘 안 하고 오메가 3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6, 9는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유,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이런 거 다 자체가 6, 9예요. 참기름 이런 거. 근데 6구와 3의 비율이 1대1이나 1대4 정도가 맞아야 내 몸에서 건강하게 내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비율이 안 맞으면 오메가3랑 오메가6, 9의 비율이 1대4나 1대1이 안 맞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필요한데 현대인들 지금 현재 얼마냐면 1대20 정도 돼요.
6나 9이 20이고 3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에서 비슷하고 유사한 성분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럼 혈관 건강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라든지 혈관 건강에 되게 필요한 건데 이 오메가3를 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그래도 들기름도 먹고 잘 먹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지만 아까 이 가둬놓고 키우는 동물들은 다 사료를 못 쓰냐면요. 옥수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있는 우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치즈, 달걀, 닭고기, 육류 모든 거에는 오메가6, 9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래서 식생활 안에서 들어오는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냥우유에서 오메가6, 9의 비율을 1대4로 맞추는 이렇게 광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 먹겠다는 얘기냐면 풀 먹겠다는 얘기예요. 건초. 그만큼 그것들의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서 그러면 먹거리가 지금 다 성인이나 애들 다 똑같죠? 그럼 애들도 오메가3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상태예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모든 생애 주기에 오메가3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를 갖고 있는 DHA라는 성분은 뇌와 눈은 망막에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두뇌나 시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이나 학습력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눈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 주고 EPA라는 성분은 혈관성을 실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 필요한데 5세부터 10세 사이에 그 아이들한테 117명을 대상으로 어떤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행동이나 학습장애 능력의 아이들 비교했을 때 이걸 섭취하고 섭취하는 비교고 나서 섭취 전후와 지금 다르죠. 그리고 임산부가 오메가3를 먹잖아요. 그러면 임신 10달 동안에 먹었던 오메가3만 가지고도 그 태아가 나오면 만 3세까지 그 태아의 두뇌, 그 아이의 두뇌의 DH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두뇌발달 할 때 임산부는 오메가3를 드셔주기 좋은데 오메가3 자체가 어디서 추출하냐면 어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중금속 노출에 대한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고를 때 이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메가3는 순도가 중요합니다. 순도가 낮으면 자 보세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건데 이게 다른 회사 거랑 저희 건데 오메가3 지방산이 20에서 30%만 함유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오일을 넣거나 그리고 좀 뿌옇게 보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 오메가3를 순도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냉동실에 얼려보세요. 그러면 냉동실에 얼으면 거기가 기름 100%라는 얘기에 물이 들었다는 얘기야. 물이 들었다는 얘기야. 물은 화학식이 H2O라서 산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산화되는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오메가3 먹는 것도 산화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건데 산화지방을 또 때려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도가 높고 맑고 투명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류에서 뽑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방산이라서 위에 들어오면 소화될 때 트름이 자동으로 생겨요. 가스가. 그러면 역한 냄새 때문에 못 드시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레몬 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비린내 자체가 없어서 트름하면 약간 귤 먹었나 이런 느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능력이 기름은 오래 두면 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도 불투명한 거예요. 써야 되는 거고 빛과 이런 것도 노출이 약해요. 그래서 투명한 걸 막 캡슐 대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기름병 쓸 때 뭘로 썼어요? 어두운 거 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 유산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고농축 오메가3 지방산을 쓰고요. 아까 지용성 비타민 D를 넣어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중 전제 오염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컨슈머 랩에 딱 들어가서 검증을 하면 그런 중금속 노출이 아예 제로라고 나와요. 그래서 임산부가 먹기도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그 자체 여기 안에 산화 방지를 뭐가 들어있는 비타민 E까지 들어있어요. 항산화제까지 다 들어서 그걸 유지해주고 있다. 요거는 아까 컨슈머 랩이라고 하는 단체에 그 다른 회사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3를 넣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준 함량 미달에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서 100% 만점을 다 받고 있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뼈, 연골, 여성 건강 영양제 중에서 뭘 볼 거냐면요. 아까 여기 뭐 있었냐면 관절 있었죠. 관절. 자, 글루코사민 한번 볼 건데요. 글루코사민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글루코사민 어디에 주냐면 연골 관절에도 좋지만 염증에도 좋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도 좋아요. 그래서 통증이 완화해서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글루코사민 안에는 비타민 C와 메리가 커큐민을 쓰고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타사의 글루코사민은 그냥 콘드로이친만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지원만 해줄 뿐인 거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커큐민이나 콘드로이친 자체가 흡수율이 떨어져요. 커큐민, 강황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알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디바 커큐민 자체가 흡수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몇 배가 높다고요? 39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또 난관을 통해서 관절 윤활이 쿠션 강화를 해줍니다. 자, 연골은 원래 재생이 잘 돼요, 안 돼요? 연골에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걸 먹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더 운동을 해주시거나 해서 옆에 윤활을 해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통증 완화도 탁월하고요. 자, 이번에 잘싸구에서 제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우리 흔하게 먹고 유산균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유산균 자체가 자, 우리 프로바이오틱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50대 50의 균형으로 BB12, RG를 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장과 소장이 다 필요한 영양소인데 심지어는 구성분 이놀까지 넣었다. 이게 유산균의 먹이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산균을 여러분들은 고를 때 마리수만 많은 걸 선택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자, 100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마리가 말 그대로 사병 100억 명이 중요해요. 100명이 중요해요. 용병 100명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4만 가지 균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발견한 최고의 특허 균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LGG와 BB12. 근데 여러분들 흔히 다른 균들 뭐냐면 김치 유산균, 비피너스균 이렇게 균종 쭉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쪽이 많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쌍균들 많이 넣고 그 뒤에 끄트머리에 한 개, 두 개 그냥 구색같이 넣어서 드시면 안 되고 우리는 특허분들만 몇 넣었다고요? 50죠, 50.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 LGG 균주의 특허가 뭐라고요? 기능 인증이 소화기계 질환 예방, 호흡기 면역력부터 면역건강, 구강건강 아예 인증된 그 유산균만 씁니다. 그래서 LGG 균주 자체가 높은 위장관 통과 생존율과 장 점액 정착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캡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산균에 대한 부분은 프로바이오틱이라는 명이 유산균을 통칭하는 의미예요. 프리바이오틱은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다 언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서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먹이까지 들어있으면 포스트바이오틱이라고 부르는 게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야채 많이 먹으면 너무 좋은데 야채 먹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따로 섭취해 주시기 좋고 특히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식단을 하는 데 있어 현미밥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입이 깔깔해서 잘 못 드시고 실제로 수시로 들어오는 당에 대한 노출 되게 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식이섬유를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식이섬유를 먹고 탄수화물 정도 섭취하시게 되면 백미간이 현미열을 먹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점막이 도포되면서 서서히 당화돼서 흡수하는 속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당 수치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내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혈압 환자들은 나트륨에 대한 농도도 되게 신경 쓰잖아요. 나트륨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질에 대한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변 활동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이 식이섬유가 수용성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장내에 좋은 균의 먹이까지 되기 때문에 환경 설정은 물론이고 배설까지 다 통합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라서 식사 전이나 또는 아침 저녁에 물 한 잔 마시 드시게 되면 똑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아까 단백질은 되게 중요해서 뭐에 중요하세요? 혈액을 만들고 면역을 키우고 내 근육을 만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식단에서 몇 끼마다 챙겨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낮은 GI와 최고의 단백질 들어있는 식사 대체를 하시는 게 좋다. GI가 뭐냐면요, 당화 지수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GI가 몇 시에 당뇨 지수가 낮은 걸 섭취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낮냐면 사과가 몇이에요? 36. 근데 이게 한 봉지를 다 먹어도 몇이 되면 12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식단 안에서 제한하다 보면 영양 공급이 부족하고 최소 당뇨 합병증이나 안 좋은 걸 갖는데 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쭉 오셨는데 제가 영양적인 걸로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에 안 좋은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노출되어 있는데 이 노출이 그래도 그나마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안 좋은 거는 얼마나 배출할 수 있대요? 90%가 체외로 잘 싸면 잘 싸는 거 중요해요. 잘 싸면 배출이 되는데 피부로 경피로 흡수되는 거는 몇 프로가 체외 배출된대요? 10%. 그조차도 땀으로 안 흘리시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미니 이동. 하루는 운동하다.
미꾸라지는 과연 파라벤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수조에 0.5g의 파라벤을 넣고 그 반응을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뻐끔뻐끔 숨을 내쉬며 이동도 보이지 않는 미꾸라지. 그런데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속을 계속 돌며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수조 밖으로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약 5분 동안 요동을 멈추지 않던 미꾸라지. 결국 의식을 잃고 맙니다. 500ml의 물에 넣은 파라벤은 극히 미량이었지만 미꾸라지를 마비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어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라벤의 대체 성분인 페녹시에탄올 또한 마찬가지. 파라벤의 독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체 성분들이 개발되었지만 매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방부제 성분들을 우리의 피부가 먹고 있다는 사람의 몸에는 괜찮은 겁니까?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파라벤이 인체에 흡수되면 호르몬을 교란시켜 여성의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방부제인 파라벤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기초 화장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스킨, 에센스, 로션, 세럼, 크림, 기초 5종 세트를 포함해서 아침에 사용한 화장품은 15개. 직장에서는 틈틈이 미스트와 핸드크림으로 얼굴과 손을 촉촉하게 합니다. 얼굴 화장을 지우는 데는 클렌징 티슈, 로션, 폼, 3단계를 거치는 직장인 A씨가 24시간 동안 사용한 화장품은 총 33개. 이런 여성들의 평균 화장품 개수보다 2배 많은 양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A씨의 화장품 33개에 들어있는 파라벤의 양은 모두 얼마나 될까요? 약 6g.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0.5g. 미꾸라지를 순식간에 마비시킨 파라벤의 양은 0.5g. 단 5분 만에 미꾸라지를 기절시킨 양의 약 12배가 되는 양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나온 화장품 모두 피부 테스트를 거친 제품들이었지만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셨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외부를 꾸미는 데서 내가 계속 독을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흔히 요즘에는 싸서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도 화장품 많이 사시더라고요. 원가를 따지고 봤을 때 왜 이런 그 방부제를 쓰냐면 방부제 자체에도 급이 있어서 저렴한 방부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방부는 액체로 우리 고인물은 썩죠. 고인물은 썩고 또 산소와 만나도 변질이 일어나는 게 맞다. 그래서 노출되거나 액상화된 건 다 방부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있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유해한 것들 다 빼고 뭘로 방부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를 가지고 방부 역할을 하는 걸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영양소를 가지고 이 물질의 변화를 막는 걸로 특허를 받은 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그 안전하게 우리 심지어는 두드려서 우리 디바이스까지 써가면서 지금 독을 넣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매일 반복되면 미국, 캐나다에서 유방 환자들 10명 중에 8명을 대상으로 암조제를 뗐을 때 8명에서 뭐가 나면 파라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20대, 30대 유방 환자가 되게 많은 이유가 일찍부터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쓰지 않았죠. 일찍부터 우리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바디 케어부터 엄청나게 발라주 끼셨잖아요. 애들 키울 때. 그게 수십 년간 노출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증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주름, 미백, 탄력 이걸 다 주지만 유해한 건 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쓰시게 되면 이거 지금 저희 고객 우리 파트너님의 어머님이신데 한 달 정도 쓰셨거든요. 뭐가 달라진 거 보이세요? 눈가주름
주름이 지금 이분 연세가 70대가 넘거든요. 80 가까이 되시는 것이 알고 있는데 깊은 노화 주름에도 바로 효과가 있어요. 얼마 동안 쓰셨다고요? 한 달 조금 더 쓰신 거예요. 자, 요건 보여드릴게요. 요건 어때요? 아이크림만 쓰신 거예요. 아이크림만. 보이세요? 차이가? 자, 이분은요. 이분 아이크림만 쓰신 거예요. 한 가지만. 이분 두 분 다 뭐였냐면 약간 그 피팅 무늬를 해서 한 달 동안만 딱 쓰신 분인데 뭐가 사라졌냐면 다크서클, 아이백. 이 아이크림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닦고 하는 거 나는 화장을 많이 안 하는데 머리는 감고 세수는 하잖아요. 그쵸? 뭐 샤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좋은 유효 성분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유해한 건 없는 걸 선택해 드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침에 내가 머리를 감으면 임산부가 저녁에 양수해서 그 샴푸 냄새가 난다는 정보로 몸에 흡수되는 게 굉장히 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로 들어오는 그 유해 물질은요 6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제로 쓰고 있는 것도 단순하게 쓰시면 안 된다. 특히나 여기 샴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데 사실 여기에 탈모나 약물에 도움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이 15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도 다 유효하게 들어있고 특히 샤워젤 제품에는 우리가 원하는 피부의 자연 보습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천연 오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디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는 저기 그 샴푸 쓰시는 분이에요. 이 왼쪽이 전후예요. 뭐 차이 느끼세요? 느껴요? 안 느껴요? 정수리. 집에 정수리 빈 사람도 많죠? 저희 집 사람이거든요. 실제예요? 네. 실제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안에서 좋은 걸 잘 챙겨 먹으면서 내가 어떤 것들 입에 넣으면 좋으냐면 건강한 먹거리 중에서 영양소 공급 중에서 굶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잘 먹고 굶는 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매 끼니마다는 내 영양을 챙겨서 잘 먹는데 내가 굶지 않고 뉴트리밀 같은 건강한 식재 대체로 쓰셔도 괜찮고요. 종합 비타민 섭취해 주시고 위에는 내 위 기능이 떨어진다면 제산제라든지 다른 거 그런 거 드시기 좋겠어요? 효소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내 위 기능을 깨우는 걸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장, 대장에도 내가 좋은 환경, 아까 장루수 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죠? 그래서 그걸 방지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이 내가 조금 더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내가 너무 방치했다. 그리고 피로감이 좀 높다. 그러면 헤파실 영양제 드시면 되고요. 혈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큘레이터 플러스가 나왔어요. 신제품이 산화지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혈관을 확장하고 내 몸 안에서 원래 생성되는 것들을 원래 몸이 젊을 때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것들이 이제 아예 음주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드시는 분들이 다 뭐냐면 순환이 잘 되니까 뒷목이 뻐근하거나 피곤하셨던 분들 뒷목이 맑은 걸 느끼시고요. 두통이 없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수면에 대한 질이 되게 높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손발 찬 분들은 수족냉증 있는 분들 손발이 금방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세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에 줄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을 쭉 챙겨 보실 수 있게끔 눈에 좋은 거, 뼈 관절에 좋은 거, 스트레스 같은 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위험한지 아시죠? 급성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다 급성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데미지를 보는 겁니다. 피부에 좋은 거 이런 것들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문제성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저예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십니다. 저도 처음부터 몸에 관심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몸을 쓰는 것만 집중했던 사람이고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 정확히 14년 전 사진이에요. 이때 나이는 33살이고요. 아닌 것 같죠? 니네 엄마 아니냐 이모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제가 맞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몸에 관심을 갖고 의식해서 나를 사랑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46인데 42.19km를 풀코스를 뛸 수 있다는 건 사실 저 올해 2월 달부터 스타트한 거거든요. 몇 개월이죠? 한 9개월 만에 풀코스를 뛴다는 건 이 제품이 주는 저한테 대한
어떤 증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래서 40.19를 떴기 때문에 살짝 볼이 좀 패였어요. 활성산소 많이 바로 먹었어요. 그래서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러닝을 하고 나면 활성산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비타민C 골문약을 먹거나 맞아줘요. 이해가시죠? 그만큼 우리가 몸에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인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고의 인생은 뭐부터 시작된다? 세포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 세포 건강에 대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 투자가 아니라 어떤 투자다? 보여요.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의 결과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많이 아셔서 여러분들 분별이 생기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원하고요. 건강은 뭐래요? 우연이래요? 선택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저는 주변에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을 잃어가신 분도 계신데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말에 건강을 기적으로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 자, 기적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적기. 저는 건강은 그때 타임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적기를 생겨갈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으로 살 300년을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시기 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 주신 권현님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